안녕하세요. 4월 3일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원이고요. 옆에는 정옥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1부는 저희 둘이서 방송을 하고 2부에서 이제 다른 인턴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지금 듣고 계신 1부 방송은 평화네트워크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새벽에 중국에서 출장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네, 중국에 갔다가 오늘 새벽에 들어왔죠. 그 심야를 가르고 이제 집에 가서 한숨 자려고 그랬는데 또 아들놈이 네. 아빠가 또 3일 만에 왔다고 제가 못 자게 해서 좀 많이 좀 피곤한 상태에 있는데요. 네.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청취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셨다 이런 건가요? 뭐 방송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또 종종 중간에 빼먹고 하니까 네네. 자꾸 빼먹다 보면 이제 방송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또 오늘 찾아뵙고 뭐 중국에 가서 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좀 그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네, 요즘 그 우리 국민들이 중국 쪽에 가장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죠? 미세먼지죠. 네. 예, 그게 정확히 중국 측 요인이 몇 프로냐 이건 뭐 과학자들 사이에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만 네. 이제 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마다 좀 중국 탓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국내 언론이나 또 우리 국민들 정서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의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 동부 쪽에 그러니까 네. 한국과 가까운 중국 동부 쪽에 당초 지으려고 했던 석탄 발전소를 대거 좀 취소하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좀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소식이긴 한데 그래도 감소랑은 영향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석탄 발전소가 계속 그러니까 지금 가동되는 것도 가동 중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예를 들면 올해 한 10서너 개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이거를 원점부터 좀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고 사실상 이 건설 계획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 측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차지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동부 쪽에 있는 석탄 발전소 또 이제 환경 오염을 많이 좀 일으키는 그런 어떤 이제 공장 가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 말부터 훨씬 더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 있다고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전달받게 되면은 제가 한번 좀 공개를 할 텐데 아무튼 좀 반가운 소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일컬어졌던 중국 동부 쪽의 석탄 발전소의 비중이 앞으로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흡기의 안보를 위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목이 많이 콜콜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 로이터가 30일에 보도한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문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로이터 방송사가 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하노이 문건이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핵시설뿐 아니라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과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 더 나아가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까지 해체한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요. 뭐 이런 이야기는 많았었는데 이제 또 언론이 확인을 해준 거는 처음이죠. 그렇죠. 뭐 이제 존 볼턴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강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었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었지만 문건을 통째로 입수해서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건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처음인 셈이죠. 네. 예. 제가 이 보도를 쭉 읽으면서 받았던 느낌은 당초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 황당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더라. 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네, 저도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까지 해체 이런 거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이 부분은 좀 이게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존 볼턴이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을 그 오크리치에 있는 미국의 핵연구소로 가져와서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뻔했었어요. 네. 이른바 뭐 리비아 모델로 뭐 일컬어지고 이러면서 북한이 존 볼턴이 다시 이제 나와서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을 일삼는 걸 보면서 저 볼턴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북미 정상회담 안 할 수도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존 볼턴이 좀 주변으로 밀려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작년 네. 그 1차 정상회담 때. 근데 그때 그 북한도 여러 번 방문했고 미국의 이제 그 로스 알라모스 이제 미국 핵무기 연구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스 알라모스 소장도 지냈던 그 지프리 그 해커 박사. 해커 박사 국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이건 핵에 대해서 히읗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네. 핵무기 해체는 그걸 만들어 본 사람이 해체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렇죠. 근데 가까운 이웃 나라도 아니고 이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으로 북핵을 가져와서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핵의 히읗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커 박사가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 얘기가 수그러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한테 이 준 문서에 이 내용이 담겨 들어가는 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핵물질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상당히 불안정한 물질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운반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해체를 그러면 원래는 러시아가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해봤으니까는 러시아로 네. 운반을 해서 거기서 해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건 제가 이제 주로 한 얘기였죠. 네, 그렇죠. 근데 미국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조금 당혹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뒷부분에 뭐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까지 해체 이거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이 4대 요건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문건에서 핵 폐기의 4대 요건을 미국이 이제 요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 및 미국과 국제사찰단의 완전한 접근 허용. 네. 이고요. 두 번째가 핵 관련 모든 활동 중지와 새 시설물 건축 중단. 네. 세 번째가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네 번째가 모든 핵 프로그램과 과학자 및 기술자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 이렇게 네 가지가 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핵 폐기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핵 폐기, 핵물질과 핵무기의 폐기 방식은 미국으로 이전해서 폐기를 미국으로 이전했는데 미국이 폐기를 안 하면 미국의 핵무기 보유가 증가되겠네요. 네. 네. 아무튼 미국으로 이전해서 미국으로 넘겨라 이런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 생화학 무기,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특히 이제 이 생화학 무기 관련해서 이중 용도 프로그램도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요. 로이터 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요구입니다. 최대의 요구예요. 네, 이란 핵협정보다도 훨씬 더.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다 합쳐서 볼 때도 가장 그 최대치의 요구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가장 낮다라는 의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거듭 제기되는 문제는 미국이 왜 볼턴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동의를 한 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최종적으로 재가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본인이 김정은한테 이 문건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왜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왜 그런 거냐. 이거를 북한이 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내용보다 훨씬 더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다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작년에 북미 협상 초반부터 북한이 이제 뭐 리비아식 해법 이런 것들을 계속 거절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거절을 해온 걸 다 봤으면서도 왜 굳이 또 정상회담에서 이 문건을 내밀었느냐. 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파토를 내자는 거였는지 네. 뭐 그런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런 문건을 제시했다라는 게 참 이해하기 힘든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지난주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생물무기나 화학무기 이런 건 이 폐기 검증은 핵 폐기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이거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90년대 후반에 미국이 그때 예멘에 화학무기 의혹시설을 갖다가 정밀 타격을 해서 파괴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예. 근데 파괴하고 가서 보니까 이게 화학무기 제조 공장이 아니라
의약품 제조 공정이었던 거예요. 너무 차이가 큰데 그 정도로 이제 실수할 확률이 높다는 그런 거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중 용도 기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중 용도 기술. 이 생물 무기 프로그램은 백신 개발과 굉장히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요. 네. 백신 개발. 화학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화장품, 뭐 농약,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화학 물질을 이용하는 산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용도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북한의 그 의약 뭐 농약 그다음에 뭐 화장품 뭐 최근에 이제 북한이 그런 것들을 국산하면서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엄격한 그 감시하에 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 행간에 깔고 있는데 이런 전례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뭐 북한을 상대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포함해서 이런 전례들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포괄한 형태로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참 납득하기 힘든, 네. 납득하기 힘든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뭐 평화적 핵 이용 그러니까는 에너지로서의 핵 이용도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의약품이라던가 뭐 농업에 사용하는 그런 생화학적인 것도 할 수 없겠다. 그러면은 북한은 거의 100% 동의를 하기 힘들 텐데 이 무리한 요구가 미국이 그러면 원하는 최종적인 북한 비핵화의 모습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네. 이제 궁금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좀 밀당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최대치를 최대한의 요구를 하고 협상 과정에서 좀 밀당하면서 이제 좀 조금씩 이제 좀 이렇게 조율이 되면서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죠? 예. 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진작에 했어야죠. 네. 2차 회담 한참 이제 지나고 나서 2차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플레이어들이 보면은 크게 보면 트럼프가 있고 미국에 보면은 그 다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있고 네. 볼턴이 있단 말이에요. 볼턴은 제가 보기엔 일종의 확신범이에요. 볼턴의 목표는 제가 보기엔 북한과 협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볼턴은 좀 확신범의 성격이 좀 있어 보이고 폼페이오는 국무장관으로서 미국의 이익도 중시하겠지만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미국 그 중간 선거에 그 상원, 그 캔사스주의 이 상원의원으로 출마하라는 걸 좀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나가서 이제 트럼프 이후에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리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정치적인 성장에 이 북핵 협상에 도움이 되느냐, 그 결과가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냐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갖다가 우선시 그걸 밑바탕에 깔고 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남을 만한 어떤 북한과의 합의가 아니면 아예 합의를 안 하는 이런 쪽의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고 트럼프는 뭐 도통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좀 이렇게 이 그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그걸 갖다 국내 정치적으로 좀 활용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딜을 근거로 해서 뭐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좀 압박카드로 쓴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의 방위분담 협상에서도 압박카드로 쓴다든지 이런 좀 삥 뜯는 데에 좀 관심을 여전히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요새 지금 관건은 이 지금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이른바 이 비핵화 문건, 이 비핵화 문건에 관련해서 미국이 얼마만큼 현실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이냐. 네. 이건 너무 크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영어로 그쵸? 얘기하면 too big, too grasp. 그러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건데 이건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과의 협상에 진정성을 갖는다면 미국 내부적으로 현실 가능한 어떤 목표, 네. 현실 가능한 목표로 재조정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것이냐.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이번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가 뭐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런 표현까지 썼지만 미국의 어떤 자기 그 정치적인 논리, 정치적인 역학관계, 자기 개인의 그 일신양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번 어떤 북미 협상도 좌초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굉장히 네. 엄중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미국 내부는 이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국내 여론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이제 여론에서는 미국이 좀 너무 같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이 문건이 유출이 된 건지 아니면 누가 이제 의도적으로 뭐 퍼뜨려가지고 어떻게 좀 여론을 바꿔보려고 하는 건지 그 의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네. 큰 나라니까 분명히 제가 보기엔 이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 방식에 이건 뭐 자기들이 봐도 이거 해도 너무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제 이게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추정돼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온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갖다 좀 유출을 하고 그게 나오니까 좀 미국의 그 주류 언론들의 반응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과유불급. 예?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좀 어떤 좀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제 북미 협상에서 3명의 미국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제 북미 협상을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 방송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이 몇 달 안에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언론에 제가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렇게 노딜로 끝나고 나서 그 노딜이 이루어진 어떤 좀 그 구체적인 이유, 구조적인 원인, 미국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복잡한 관계,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좀 심층적인 이런 어떤 보도보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네. 제가 보기엔 폼페이오 이 발언은 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1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뭐 2차 곧 한다, 곧 할 거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가 얘기한 것 중에 오히려 뭐 그러니까 몇 달 내에 만나기를 희망한다. 네. 예? 북미 정상회담에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재와 관련된 입장. 뭐라고 얘기했죠? 제재 관련해서? 그렇죠. 제재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되도록 빨리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다 하면서도 북핵 해결 과정과 관련해 시간표가 없다며 북한 사람들은 제재가 있어서 경제적 활동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시간표를 더 앞당길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고통을 더 가하면 우리가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만 더 고문을 하면 북한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핵화의 시간이 앞당겨질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까놓고 얘기하면 제가 보면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대북 제재를 이제 유지하고 뭐 강화할 뜻까지다 약간 그런 의미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도 북한이 제재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 이전에 이제 폼페이오가 평양에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제재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예,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제재에 관련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더 고통을 계속적으로 가함으로써 비핵화 시간을 앞당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북한에서 내가 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몇 달 안에 트럼프하고 만나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겠구나.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 근데 자꾸 국내 언론에서는 또 일부 그 전문가들은 이게 폼페이오가 이제 상당히 좀 북미 대화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고 이제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호응할 차례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호응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호응할 포인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비핵화 문건 제가 이거 표현한 건 비핵화 플러스 슈퍼 알파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 이 내용에 대부분 다 북한이 동의하고 나오라는 거냐? 네. 예. 그게 아니면 그게 미국이 이 부분 관련해서 다시 트럼프가 초심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으면 다시 만나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뭐 둘 중에 하나가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서로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상태인데 만나봤자 뭐 전철을 밟거나 아니면 더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가 잘 나와야겠지만 그렇지 않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잖아요. 그걸 뭐 제가 작년에 좀 이렇게 예상하라고 비핵화에 채우라고 하는 좀 불온 소식도 냈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누가 더 책임이 있는 거냐? 네.
근데 미국에선 자꾸 폼페이오가 나서갖고 우리는 대화할 의사가 있어. 몇 달 안에 다시 북미 정상 3차 북미 정상회담 하자. 근데 북한이 반응이 없으면, 북한이 그에 대해 소응이 없으면 미국은 대화할 뜻이 있는데 북한이 대화할 의사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비춰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보도가 또 많이 됐었고요. 지금까지. 예. 근데 그거는 진실의 관점,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예?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 예,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이 비핵화 문건이라고 하는 좀 황당한 문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인 문건을 내놓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그 유연한 입장, 그죠? 정말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대화하려고 하는데 왜 북한은 안 하느냐? 네. 이런 식의 어떤 언론 보도의 그 논조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 또 문제 해결 방향을 갖다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그 보도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공개된 비핵화 문건만 봐도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북미 간의 비핵화 정의에 대한 이견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뤄진다고 하는데 북미 간 비핵화의 정의가 다른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그 양국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회담이 될 텐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존 볼턴 안보보좌관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 조율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존 볼턴이 믿을 만한 어떤 트럼프의 참모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볼턴의 지금 이번에 거듭 확인되는 부분은 본인의 생각, 그러니까 북한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협상을 깨는 것 자체가 목표로 보이는 이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그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될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볼턴이 작년 초에 1차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전에 막 떠들어가지고 1차 북미 정상회담이 깨질 뻔했던 그 내용들이 거의 다 담겼어요. 오히려 더 많이 담겼어요. 제가 보기엔. 결국 관철이 됐네요. 무기하고 탄도미사일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볼턴이 작년 초에 떠들었던 얘기가 이번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한 비핵화 문건에 거의 고스란히 담겼다. 네. 폼페이오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볼턴 때문이다, 뭐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볼턴의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정의용 실장이 볼턴을 만나갖고 이 비핵화 미국이 제시한 비핵화 문건은 너무 심한 거다,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볼턴이 그런가요? 내가 좀 심했나? 이렇게 할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것이고 외교부 장관도 부전히 만나서 얘기를 하겠지만 폼페이오도 좀 자기를 이제 좀 딴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부분들도 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좀 단판을 지어야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인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보통 이제 외교 관례에 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실무선, 참모선에서 의제와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합의를 하고 아주 뭐 합의되지 않은 몇 개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정상회담을 통해서 매듭을 짓고 이제 좀 이렇게 공동으로 이제 정책을 추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볼턴 생각이 좀 그렇고 폼페이오 생각이 좀 그렇고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제 좀 북미 관계를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 절박성에 비해서 이 성공 가능성은 사실 좀 장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외교 전략을 좀 잘 짜야 되겠네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중재자니 뭐 이런 표현부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야말로 우리가 당사자로 나서야 됩니다. 장애 중재자가 아니라 장내 플레이어로 정말 나서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장내 플레이어로 나선다고 할 때 중요한 거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뭐냐? 그렇죠. 그것도 내부에서도 사실 이견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에 동의한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뭐 중재자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국 그렇잖아요? 동맹국으로. 예, 예, 예. 그럼 2대1 게임이 된다고 북한은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 열흘 정도밖에 열흘도 채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법은 대한민국 정부 국민의 뜻을 좀 반영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자는 비핵화는 이런 것이다. 네. 라는 걸 가지고 트럼프하고 일단 담판을 지어야 됩니다. 담판을 짓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북한과의 회담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남북미 3자 혹은 네. 여기에 중국까지 포함한 남북미 4자, 미중 4자 혹은 과거에 했던 육자회담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 구도를 다자화해서 한국이 북미 회담을 잘 되기를 기도하고 안 됐을 때 이제 낙담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더 이상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당한 플레이어의 한 축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협상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그 워싱턴 방미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한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핵화 정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걸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맨날 같다고만 얘기해 왔어요. 그쵸? 북한과 뭐.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같다. 네, 근데 그 같은 게 너무 뭔지. 달라요. 네. 과거에 달랐지만 지금 훨씬 더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같다고만 하지 말고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캐치를 하고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지하는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과 미국의 이 큰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비핵화의 교집합을 만들어내고 이 교집합의 크기를 키움으로써 한국이 실질적으로 운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방송에서는 비핵화 문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정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체적으로 좀 역할을 하면서 비핵화 정의에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럼 저희는 진짜 안보 방송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